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구 논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구 논문의 제목은요. 플립 러닝 기반 영어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이 대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플립 러닝은 학습자 중심 학습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EFL 환경인 우리나라 대학 영어 교육에서는 이 플립 러닝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 능동적인 학습 과정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이 플립 러닝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어의 읽기, 영어 쓰기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은 의미를 재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동적인 학습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안에서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게 된다 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된 학습자 중심의 플립 러닝을 이렇게 대학 영어 읽기 쓰기 통합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론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본 연구의 목적은 플립 러닝을 기반으로 한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이 EFL 환경의 우리나라 대학 영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자, 이어서 플립 러닝 기반 영어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읽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플립 러닝을 활용한 영어 읽기 쓰기 통합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이 두 연구 문제를 잡았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은요, 이렇게 두 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플립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L2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플립 러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립 러닝은 학습자 중심 교육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자가 사전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적절한 날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플립 러닝에 전달돼야 되는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이 날리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학습자에게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력자의 역할도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새로 플립 러닝을 통해서 교수자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플립 러닝이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교수학습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구성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전의 학습 방법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수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학습 방법이에요. 자, 구성주의적이라는 것은 구성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construct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과연 무엇을 construct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학습자가 지식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이 아니래요. 수동적이 아니고 직접 탐구 경험하면서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는 주체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느냐. 기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겠죠. 새로운 정보, 내가 새로 알게 되는 지식이겠죠. 이것의 연계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구성주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성주의에는 나 혼자서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만 혼자서만 학습하는 인디비주얼 러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좀 더 제대로 된 컨스트럭션, 날리지에 대한 미닝 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 문제 해결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다.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L2 쓰기와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읽기와 쓰기에는요,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읽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면요, 복합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 활동이라고 보았고요. 쓰기는 글의 목적과 필자에 따라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읽기라는 것은 문자 언어, 그리고 쓰기라는 것은 독자와 필자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활동들인데, 이러한 읽기와 쓰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그 상호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그러니까 문자 언어에 대한 이해도 더 올라가고 독자와 필자 간의 상호작용도 더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읽기와 쓰기가 적용된 플립 러닝을 보면 상호작용과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중요시하는 플립 러닝을 통해서 영어 읽기 쓰기 통합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연구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참여자는요, 먼저 참여자를 살펴보면요, 대학생 학습자였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의 교양영어 필수과정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학생 내학급 113명. 네, 서브젝트가 꽤 많죠. 그리고 15주간 실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학기 동안 그 실험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요. 자, 실험반과 통제반이 있었습니다. 자, 실험반 통제반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연구는 우리가 실험 연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실험반은요, 플립 러닝을 통한 영어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을 했고요. 통제반은 강의식 위주, 그러니까 전통적 수업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영어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을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비슷하네요. 57명, 56명. 자, 사전학습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설계 부분인데요. 특히 수업 설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사전학습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플립 러닝에 있어서. 자, 사전학습은 동영상 강의를 제공을 했고 수업 3일 전에 어떤 그런 플랫폼에다 탑재를 했겠죠. 자, 그리고 사전 학습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알아서 학습하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했으면 댓글로 강의 신청 완료했습니다. 댓글을 달고 하나를 더 시켰어요. 어려운 부분, 질문사항 이것을 댓글로 남기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미리 자, 동영상은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라고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150분 수업을 기준으로 15분, 20분 정도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교실학습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사전학습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실험반 그 연구 수업 설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전학습이 스텝 1과 2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사전학습의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도입 단계로 읽기 쓰기 전 활동으로 주제 관련 배경 지식 추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준 거죠. Activating Schema. 네, 배경 지식 활성화 요것을 시켜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 알려줬으니까 리딩 내용, 쓰기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읽기 쓰기 강의 및 학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지도 해주고 쓰기 지도 그리고 어떤 학습을 하게끔 학생들에게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3, 4, 5, 6은 이제 교실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읽기 활동을 시킵니다. 자, 먼저 지문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학생들이 한번 공부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했고 내용 관련해서 토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줬던 내용을 여기서 반복해서 가르치지는 않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두 번째 쓰기 활동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무엇에 대해서 쓰는지 그런 것들은 주제를 던져줬을 거예요. 교수자가.
자, 그럼 제가 쓰기 하는 데 있어서 process based writing 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이었었죠. 그래서 그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을 이렇게 밑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합니다. 자, 초안을 썼으면 그것에 대해서 리비전 들어가야 되겠죠. 수정본. 그리고 또 고치고 피드백 받고 고쳐서 최종본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으로 다음 학습 예고하는 것으로 이어지네요. 그래서 다음 주차에는 우리가 이걸 배울 거야. 주제, 목표 이런 것들을 공지하고 수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구 도구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읽기 능력 검사를 합니다. 학생들의 읽기 능력 신장을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신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점수가 올랐느냐, 점수 상승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리테스트, 포스트테스트를 활용한 것인데, 자, 어떤 아무 시험이나 갖다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Preliminary English Test라고 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개발된 그런 일기 평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썼고요. 그리고 사전 검사지, 사후 검사지 동일한 난이도. 난이도가 동일해야지 그 결과값도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가 문항을 거기서 뽑아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는 그런 두 번째 연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학생들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자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15주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9명. 그러니까 아까 거의 한 113명이었나요? 100명이 넘는 학생에서 9명만 이제 인터뷰를 실시를 한 건데, 이 학생들을 다 인터뷰를 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수자가 그 자료를 다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뽑았느냐? 자원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한해서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인터뷰는 어떻게 실시했느냐? 반구조화된 면담.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semi-structured interview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가자가 예를 들어서 5개의 질문을 준비해 가면 이렇게 5개만 질문을 하고 끝나는 것은 structured interview입니다. 근데 semi-structured interview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가이딩 퀘스천은 반드시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내가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학생의 응답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만 준비를 해 간다면 1번 질문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더 깊게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을 semi-structured interview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는 질적 그리고 양적 자료들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양적 자료는 뭐 있었죠? 사전, 사후 테스트가 있었고요. 질적 자료는 인터뷰 자료가 있었죠. 자, 이것들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테스트는요. 통계 처리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SPSS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과연 읽기 점수의 향상이 있었는가? 읽기 점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질적 자료. 인터뷰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한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주로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구에 활용을 하실 때는요. emerging theme이 있는지 봅니다. 이것은요.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들 아니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내용들이 바로 이 emerging theme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전사된 내용들을, 인터뷰 내용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이라이터 같은 것들로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발언하는 것에 쓰인 용어들,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학생들이 이것들을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하고는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두 가지의 포커스 퀘스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요, 연구 설계 단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자의 역할이 수업 전, 중, 후 단계별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 전, 중, 후에 교수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리고 그 역할별 교수자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찾아보셔서 기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플립 러닝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인터뷰를 시행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학습자들 의견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플립 러닝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측 가능한 내용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예측하지 못했던 답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고 왜 여러분들은 그것이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